네, 이번에는 미국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휴장을 하면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요즘 지지분이한 모습인데 이 투자자들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3일 만에 개장하잖아요. 이 뉴욕 증시를 앞두고 월가의 시선이 요즘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 전망 그다지 좀 밝지 않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월가에서도 다소 좀 비관적인 전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팔고 이 시장을 떠나라 이런 월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4월까지는 이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나 배당금 등의 이유로 증시가 좀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5월에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밸런스에서 올해는 3월에 팔고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3월에 FOMC에서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미리 좀 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 주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연초부터 이어진 뉴욕 증시의 랠리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차익을 실현하라는 얘기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연초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상승 랠리가 지금처럼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데요. 이 월가의 쪽집게다라고도 불리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주식시장이 죽음의 지대에 진입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 윌슨은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S&P 500 지수의 PER 값이요. 작년 10월에는 15배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8.6배까지 네. 올랐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이 비율 수준이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PER이 높아지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 하락 부담으로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시에 유입되게 되는 신규 자금이 줄고요. 마치 산소가 부족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 에베레스트의 죽음의 지대처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이런 경고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단기간에 오를 만큼 오르기도 했고요. FOMC 상황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평가입니다. 예, 자,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버티고 있는 미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네. 그렇다면 월가는 도대체 어떤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외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의 다크호스가 바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줄이 내비치는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는 경제 재개방, 즉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올해 중국 증시가 지금보다 무려 24%나 상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또 시간이 갈수록 중국 증시의 주요 테마가 경제 재개방, 리오프닝 이슈에서 이 경제 회복을 말하는 리커버리 이슈로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좀 거대한 소비자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실적 성장까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요. 중국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력을 멈추고 있는 신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인터넷 심포지엄에서 중국 당국자와 중국의 기술기업 CEO들이 만났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났던 디지 추징 CEO도요.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한 리스크가 좀 이제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도 실제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월가가 직접 들어가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건데요. 월가는 중국의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뮤추얼 펀드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중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워버그 핑커스가요. 중국의 뮤추얼 펀드
이 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지분을 인수하고요.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에는요. 모간 스탠리가 중국 모간 스탠리 뮤추얼 펀드 지분을 기존의 49%에서 100%로 완전히 인수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뮤추얼 펀드가 한국의 이 공모 펀드처럼 이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중국 뮤추얼 펀드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중국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유망한 중국 기업을 4곳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알리바바는 리오프닝으로 소비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 수혜로 좀 있을 것으로 봤고요. 텐센트 역시도 온라인 소비 시장에서 워낙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 간펑 리튬이라는 기업은요,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리튬 밸류 체인 내에서 수익을 좀 만들기 유리한 구조다라고 평가하면서 유망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SMC는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매출이 높은 미국 기업들도 좀 수혜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부분에서 시티그룹이 코카콜라를 꼽았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S&P 500 주요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퀄컴도 65%로 워낙 많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에스티로더,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2023년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월가의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버핏 이 월가의 큰손들이 TSMC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과 동시에 또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미중 갈등 등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변동성을 얼마나 키울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